때는 1592년 선조 25년대의 일이야. 9월 김해에서 출발한 왜군이 창원에 거쳐 10월 5일 진주성 외곽에 도착했어. 어? 진주대첩? 맞아. 조선군과 왜군이 벌인 진주에서의 두 차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야. 아, 늘 궁금했는데 왜 일본은 진주성을 노렸을까? 조선시대 진주는 경상도 일대를 관장하는 가장 큰 고을이었어. 고려시대부터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들을 방어하는 기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바닷길을 통한 공격이 막히자 호남으로 가는 길목인 진주에서 격전을 벌인 거지.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곡창지대 호남을 차지하기 위해 진주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당시 진주성은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지휘한 3,800명의 조선군이 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어. 하세가와 히데카즈, 나가오카 다다오키, 기무라 시케코레가 이끄는 왜군 약 2만 명은 수천 개의 대나무 사다리를 만들어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이에 김시민은 화약을 장치한 대기전을 속에서 왜군의 사다리를 파괴시키고 마른 갈대에 화약을 싸서 던지거나 끓는 물과 큰 돌을 던지며 왜군을 물리쳤지. 진주성 밖에 있는 감사 김성일에게 사람을 보내 소모된 화살 등 주요 물자를 보급받아 성내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시키기도 했어. 의병장 최고 지휘 아래 있던 망진상의 점령, 진주성 안에서 싸우고 있던 장병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킨 거지. 정말 사활을 갖던 전투였네. 왜군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과 무기였지만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10배에 이르는 왜군을 무찌렀어. 이게 굉장하지 않아? 결국 왜군은 나가오카 다다키의 동생이 이광학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6일간의 대접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는 10월 10일 패배했어. 와, 승리다. 진주성 안에 조선군 3,800여 명, 일본군 2만여 명. 공격하라! 성을 사수하라! 6일간의 밤낮 없는 대접전. 1592년 10월 10일 치열한 전투 끝에 조선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는 치밀한 작전 계획, 후방의 지원, 진주 목사 김시민을 중심으로 민관군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였다. 아쉽게도 진주성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진주 목사 김시민은 왜군이 발사한 총탄에 좌측 이마를 맞고 의식을 잃고 말았지. 병상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던 김시민은 그해 11월 22일 전사했어. 이 싸움의 승리로 경상도 지역을 왜군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호남 지역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지. 이것이 바로 제1차 진주성 싸움이야.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패배한 일본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 손상된 위신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듬해인 1593년 6월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우키타 히데이에게 복수전을 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렸지. 북쪽으로 진군했던 왜군도 이 복수에 합류하게 되는데 명나라의 개입으로 평양성에서 대패하자 후방에서 다시 안정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다시 북상하는 전략을 세운 거지. 이런저런 이유로 곡창지대인 호남지대를 왜군의 손을 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거야. 왜 이렇게 남의 나라를 탐내는 거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 남기지 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차 진주성 전투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2차 진주성 전투를 직접 지시했다. 6월 15일부터 작전 개시, 18일까지 함안, 반성, 의령을 점령하고 19일
9만 3천 명의 병력이 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9만 3천 명? 거의 10만 대군이네 뭐. 진주성에는? 이 당시 진주성에는 진주 목사 서예원의 지휘 아래 2,400명과 각 지방에서 올라온 위병들이 포진해 있었어. 그렇게 진주성에 집결해 수성을 맡은 병사는 약 6천에서 7천 명의 병력과 약 6만 명의 일반인들이 있었지. 아, 조선의 전투력은 왜군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었어. 너무 차이난다. 어떻게 이겨? 외부 지원군이 없이 성을 지키던 조선군. 조선군 4, 5천여 명이 일본군 10만여 명을 맞아 9일 동안의 전투를 치르게 된다. 격렬한 일본군의 공격에도 진주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제2차 진주성 전투는 11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대공방전이 벌어졌어. 본격적인 전투는 6월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산발적으로 공격하던 왜군은 번번이 패퇴했어. 하지만 성 밖에 높은 토대를 쌓아 조총을 쏘면서 공격해오자 조선군의 사상자가 점점 늘어난 거야. 1593년 6월 25일의 전투 양상이야. 선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듯 왜적은 동문 밖에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성중을 내려다보면서 총포를 비오듯 쏟아부었다 고 나와 있어. 사상자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황진과의 이종희, 김천일, 김준민, 장윤 등이 고군분투하며 왜군의 파상 공격을 막아보았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거의 모든 장병이 전사하고 말았어. 진주성 내 장병들을 이끄는 수장들도 한 명 한 명씩 전사하자 지휘 체계가 무너졌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도 어려워지고 말았지. 정말 안타깝다. 오후 들어 성 동문이 폭우로 무너지자 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그렇게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은 함락되고 말았지.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 고종우, 양산수 등은 남강에 투신 자결하기도 했어. 비록 조선군의 패배로 끝났지만 왜군도 막대한 손상을 입어 더 이상 호남으로는 진출할 수 없었어. 하지만 공성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의 끊임없는 공격과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약해진 성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성으로 밀려들어온 일본군은 성을 부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였다. 민족의 아픔이 느껴진다. 진주대첩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 그렇지. 잠깐 그 이야기 좀 하고 갈까? 1593년 7월 일본군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촉성루에서 연회를 열었어. 병마 저윗도사 최경혜의 후처였던 논개는 최경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해서 연회에 참석한 거야. 논개는 10손가락 마디마디 가락지를 끼고 술에 취한 외장 게아무라 로크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어.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주대첩 이야기 어땠어? 역사책에서 볼 때는 그저 역사 속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 들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다. 진주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조선군의 뜨거운 가슴과 희생의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맞아. 나도 앞으로는 진주 여행을 할 때 진주대첩 이야기가 많이 떠오를 것 같아. 특히 진주성에 가면 가슴이 울컥할 것 같은데. 오늘 진주대첩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진주성에 오셔서 진주대첩의 뜨거운 역사 현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촉성루 중3장사. 촉성루 위 마주 앉은 세 장사들은 일베 소지 장강수. 한 잔 술로 웃으면서 남강물을 가리키네. 장강지수 유도도. 남강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니 화불 갈해 혼불사.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넋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촉성루 삼장사, 촉성루 중3장사 기실비.